코로나19로 팬데믹이 선언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초유의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죠. 한때는 국경이 봉쇄되고 국가 간 이동마저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내 집에 있지 못하고 전쟁과 폭력으로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들, 그리고 그나마 탈출해서 난민촌에 수용된 난민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우리의 고통이 크다 보니 사실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이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그동안 저희 열린라디오 YTN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지구촌의 또 다른 이웃이죠. 난민.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이신 배우 정우성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열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6월 20일, 오늘이에요. 네. 네, 오늘이 세계 난민의 날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네, 세계 난민의 날. 언제 어떻게 시작된 날인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세계 난민의 날은 2000년 유엔 총회 의결로 이듬해인 2001년 매년 6월 20일을 난민 보호의 국제적 사회의 책임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날입니다. 네. 네, 사실 이날 한국과 또 전 세계 유엔 난민기구 각 사무소에서는 난민의 어려움과 난민의 심각성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소에서는 매년 하고 있는 난민 영화제를 공동 개최하고 또 세계 난민 사진전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영화제는 벌써 시작돼서 진행 중이고, 네네. 네, 사진전도 함께 진행된다. 이렇게 홍보해 주셨는데요. 친선대사님, 2014년부터 유엔 난민기구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꾸준히 활동해 오셨는데, 난민 문제가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세상에 뭐 어렵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왜 하필 난민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우선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대사를 해달라. 네네. 네. 제안을 받았을 때 왜 나야지? 라는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 했고, 네. 또 대표부에게도 했어요. 네. 근데 대표부가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봐서인지 아무튼 그런 어떤 그냥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 역시도 어떤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그 전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게 관심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행동으로 옮길 어떤 그런 계기 그리고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안이 왔을 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겁 없이 시작했죠. 겁 없이. 네. 하셔보니까 겁이 나시던가요? 네, 활동을 하고 이제 처음 방문한 국가가 네팔이었는데, 네. 네팔 가기 전에 많은 걸 직접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사실 네팔도 저도 못 가봤지만 네. 잘 모르죠. 네. 그리고 네팔에 머물러 있는 부탄 난민들에 대해서도. 근데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역사를 이들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나 네. 라는 것들을 되새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역사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 떨어져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고, 네. 또 우리도 겪었고 또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네, 겪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두려운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해서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대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네팔을 시작으로 남수단,
이라크, 방글라데시, 뭐 사실 해마다 한 번 이상씩은 난민촌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죠. 작년에는 세계 최대 난민촌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 로힝야족 네. 난민촌을 다녀오셨죠? 네. 네, 쿠투팔롱, 그 방글라데시, 그 접견지대죠. 네. 미얀마와 네. 접견지대인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지역의 난민촌은 사실 2번 방문했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 유엔 난민 기구 필리프 그란데 대표가 이제 긴급 요청을 해서 2017년인가 방문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당시에 로힝야족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네, 좀 그때 이제 이목을 긴급 집중시켰죠. 사태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네.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그들에 대한 어떤 보호와 어떤 지원에 대해서 절실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캠프는 좀 이게 이 단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어떤 이제 사회적인 그 안에서도 네. 어떤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조직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구의 지원도 안정화되고 있고, 하지만 그때 봤던 사람을 다시 본다는 거는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조속히 빨리 자국의 안정을 취해서 그들의 결국엔 그 마음속의 희망은 고국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위로의 어떤 눈빛과 말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좀 어렵더라고요. 곤욕스러우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분들 모두 사실 가장 바라는 건 내 집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일 터인데, 2017년에 첫 방문했을 때 만났던 로힝야족 난민을 2019년에 갔을 때도 또 그 자리에 있는 그분들을 네. 봤을 때, 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더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난민뿐 아니라요. 미국, 유럽 등 이른바 선진국들도 지금 큰 난관에 봉착을 해 있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또 그 인근에 있는 콕스 바자르, 네. 이 로힝야족 난민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외신 보도가 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난민 피해는 사실은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한 단면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지역사회의 어떤 위기와 지역사회의 위험에 먼저 큰 관심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사회에는 또 이런 그 재난 속에서 취약층이 가장 또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또 한층 더 클 것이고요. 네. 그 속에 또 이제 전 세계 이 국제사회에 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코로나19 유입의 우려로 인해서 입항이 금지된 로힝야족 수백 명이 탄 배가 남아시아 해상에서 떠들고 있다는 어떤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레바논, 방글라데시, 케냐, 그리스 등의 국가의 난민촌에서 이제 난민 확진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큰 피해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난민촌과 난민 거주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리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물과 비누, 마스크, 의료용품,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성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이렇게 해마다 전 세계 난민촌을 다녀오셨는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국가 간 이동이라든가, 네. 우리도 지금 해외에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올해 계획은 어떻게
네, 사실 올해 나갈 계획이 있었죠. 근데 네.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계획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네. 올해는 그럼 못 가시게 되는 네, 거예요. 올해는 못 가고 이렇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음.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사회에서 또 난민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우성 친선대사가 활동한 지금 한 이제 5, 6년 네. 정도 활동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동안에 이 난민 수가 사실 좀 줄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네. 해마다 매우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처음 활동할 때 그 난민 집계는 한 4천만 대였던 것 같아요. 2014년, 15년 그때만 네. 해도 네. 근데 지금 유엔 난민기구 최근 집계를 보면 네. 2019년 말 현재 7,95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이주 사태에 내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고요. 네. 그리고 97명 중 1명이 강제 이주민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집계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분쟁과 그 박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전이 발발했던 국가에서는 내전의 종식에 대한 어떤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 사이에 또 2019년에는 콩고 민주공화국국 사헬 지역이라는 곳에서 또 내전이 발생해서 네. 또 다른 난민의 엄청난 숫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예멘이나 뭐 시리아 이런 국가에서는 내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9년 동안 지금 내전이 지속되면서 1,320만 명의 강제 이주민을 발생시켰는데, 이거는 전체 강제 이주민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네. 사태. 네. 거기도 내전이 심각하잖아요. 네. 베네수엘라 실향민은 법적으로는 뭐 난민이나 난민 그 신청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도 그에 준하는 어떤 보호가 절실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수치가 함께 포함되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 실향민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난민 지위를 얻는 것도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우픈 얘기인데, 네. 네, 난민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지위와 보호 조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얻지 못하는 난민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난민 신청을 한 이후부터 이제 그들의 생활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심사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허가가 네. 불어된다면은 이제 이걸 행정 소송으로 바꾸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현지에 있는 뭐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 것이고요. 그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난민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뭐 그 협약에 의해서, 국제 협약에 의해서 그 보호국의 국민과 동등한 어떤 기초 생활에 대한 보장을 받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적응하기 쉬는 데에는 또 엄청난 난관이 시작인 거거든요. 그렇죠. 동등한 입장에서 이 사회에서의 어떤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언어의 장벽도 있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네, 문화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또 학력에 대한 인정, 물론 이제 그렇죠. 협약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하게끔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인정을 쉽게 하지 않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네. 의료, 이 모든 것이 다 큰 문제이거든요. 네. 그것을 난민 지위를 부여한다고 해서 이 국가가 정부가 모든 것을 그 난민들에게 다 제공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마치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은 어떤 무료 혜택, 네.
시해를 받는 거 아니냐. 네.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당하는 거 아니냐. 내가 받을 혜택을 네. 남민들이 채간다. 이렇게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게 상당히 큰 오해인 것 같아요. 네. 그 오해를 좀 불신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정부 역시도 난민의 개념과 그리고 난민 정책이 어떤 것인지 좀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오해, 난민에 대한 오해를 말씀하셨는데, 그 난민에 대한 오해와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이해로 촉발시킨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네. 2018년 네. 제주. 그렇습니다. 2018년 제주에 도착한 예멘 난민들. 사실 그 숫자도 뭐 아까 수만 명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사실 그렇게 숫자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네. 그게 500여 명. 네, 500여 명.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우리 국내의 난민에 대한 어떤 논쟁을 일으킨 큰 어떤 촉매제가 됐었는데 우리 정우성 신선대사께서 직접 그 예멘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올 때까지 어떤 경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도 직접 네.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부티에 방문을 한 후, 그들이 이제 지부티가 이제 그 흑해를 사이에 두고 예멘과 네. 그 인접국에 있는데 지부티를 통해서 말레이시아까지 가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저가 항공을 통해서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한 대한민국 제주도까지 네. 오게 되신 분들이었죠. 네. 사실 이제 그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이해,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 루트를 따라갔는데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제가 제주도에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멘 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미안했어요. 미안하다. 네네.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다. 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떤 나라에 가든 어떤 난민 캠프에 가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온종일 감사를 한다. 네.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 고마움의 표시를 너무나도 크게 받고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주도의 상황은 제가 그들에게, 물론 그들은 저에게 그 상황에서도 고맙다, 관심을 가져줘서 네. 우리의 상황을 알려주려는 목소리가 되어주셔서 고맙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 찬반 논쟁이 너무나도 뜨겁고 그때 매체에서 그들에게 상처되는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말들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네. 내가 그동안 세계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안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는데 정작 내가 한국인으로서 네, 그들을 만났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제 각국 그 유엔 난민기구 직원들이 그때 깜짝 놀랐죠. 네. 아니 500명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다며 발칵 이러고. 뒤집혔다. 네. 네. 그 참 가슴 아팠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네. 직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고 온정을 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행동일 수도 있겠구나. 직접 눈앞에서 네. 내가 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들을 대해야 될지는 또 다른 어떤 문제이구나 라는 게 그때 이제 도출된 우리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에서 그 민간 후원이 2위거든요. 후원은 또 2위예요. 네.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시끄럽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놀라서 이제 어떤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놀랐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목소리들이 있기는 했지만 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난민과 어려운 사람들 혹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끊임없이 온종의 손길을 건네고
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고 인성인 것 같아요. 아주 네. 따뜻한 마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러면, 그래서 그 예멘 난민을, 대한민국의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을 만난 그 경험으로 책을 쓰신 거예요? 직접 보고 나니까, 직접, 아니에요. 당신들도 직접 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니에요. 건가요? 아니,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다년간 기구와 함께 네, 활동을 하면서 기구에서 이제 나의 그 활동 경험에 대해서 또 책으로 함께 공유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작은 한 발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서 쑥스럽지만 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형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또 그 원고를 작업하기 위한 시간적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저의 경험과 뭐 인터뷰 거기에 이제 저의 어떤 사적인 생각을 더해서 했기 때문에 작업 자체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마다 시간을 쪼개서 난민촌을 방문하고 또 배우로서 작품이 아니라 난민에 대해서 오늘처럼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활동을 이렇게도 꾸준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게끔 하는 어떤 원동력은 혹시 있으세요? 네, 쉬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매번 인터뷰에 임할 때마다 사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놓고 네.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 거죠. 그 대상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어떤 인물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지금 정서적 어떤 감정적인 어떤 수위에 맞춰서 바른 단어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그게 가장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 같아요. 바른 단어? 네네. 네. 이를테면.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잖아요. 아, 네. 너무 강요해서도 안 되고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딱 제목처럼 그냥 내가 본 것을 당신이 볼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을 느낌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네. 그리고 그들을 남이 아닌 우리 국제사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죠. 네. 조심스럽고 자연스럽게.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유엔 난민기구 직원분들이 이 정우성 친선대사님을 동료라고 부르더라고요. 시키는 일은 그냥 후덜대지 않고 다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동료 취급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구에서 저를 친선대사로서 예우를 예우해달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격이 없이 네. 그 난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어디든 달려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동료로 느끼는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기구에서 그렇게 저를 느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처음 캠프 방문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캠프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직원들의 활동, 직원들이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열정과 사랑으로 직업이거든요. 네, 기구 그렇죠. 직원이거든요. 업이죠. 네, 이 일을 업으로 삼았을까? 라는 어떤 존경심이 일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역시도 아마 친선대사님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일종의 소명의식이랄까요? 그런 것이 없다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업으로 난민 관련된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소명의식으로 버티는 거죠, 사실은. 네. 기부 직원들이 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그 아주 처참한 환경들에
그 증언을 듣고 또 목격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해요. 그럴 그렇기 것 때문에 같습니다. 네. 그런 그 심리적인 어떤 상담들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네. 그쪽 면에서 또 저 사람들 잘 버티는 사람들이구나. 네. 그런 대단함?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올해는 정말 어떤 분기점이 될 거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네, 코로나 이후의 네. 세계, 세상,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 자, 코로나 이후의 난민을 바라보는 어떤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달라질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막연히 다들 짐작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떤 두려움 안에서의 어떤 미래에 대한 상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어떤 산업 구조의 재편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방식,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 사회적 취약층과 그 안에 또 난민, 이런 분들이 어떤 의료나 어떤 사회 시스템의 융화에서 제외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인간의 삶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인간에 대한 어떤 배려와 공감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배려나 공감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해마다 6월 20일 오늘이 되면 뭐 오늘이어서 저희가 이 코너를 마련한 것도 있지만 오늘을 계기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난민에 대해서 한 번쯤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저도 오늘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네. 그러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배울 게 뭐 있나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그 난민에 관한 지식을 갖고 계셔서 제가 놀랐고요. 아, 그렇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우성 배우님, 친선제자님, 오늘 저희 스튜디오 방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이신 배우 정우성 씨였습니다.